그 우리 한국의 커먼즈 운동가들과 커먼즈 유럽운동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다 이쪽 메다리 마을의 커머니 운동, 그 커머니 운동을 주도한, 특히 또 그 커머니 운동을 더욱더 이렇게 촉촉하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촉촉하게 적시게 한 장본인이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발제자이신 민홍기 이 스페이스빔 대표시고요. 그리고 이 인천문화양조장의 직위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민홍기입니다. 오늘 사실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저희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치고 맑아지고 그래서 제가 거짓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비가 많이 왔었구나 하는 또 다른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알 수 없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 행사 얘기 듣고 또 뭐 저한테 좀 행사하기 왔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여기 행사하니까 그냥 이 공간이 뭔지 그냥 좀 간단히 소개를 요청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제목을 그냥 일단 양조장 중심으로 소개를 하면서 대다리 이야기를 같이 이런 했다가 선생님들이 준비해 나가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뭔가 저기에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좀 바꾸어서 오히려 여기 대다리에 그 지난 16년에 거친 어떤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속에서 어쨌든 그런 활동과 스페이스빔이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와 여건과 스페이스빔 이야기를 같이 드리는 이런 쪽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원래 한 300쪽 되는 뭐 이런 2시간 분량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탁 줄여서 30분 안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조금 바꿀까요? 관점에서 본 대다리 활동과 스페이스빔 정했습니다. 앞서서 이현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대양장 이야기, 대다리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 대표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대다리라고 하는 지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천이 해안도시고 또 매립의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형을 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 대다리 마을은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 인근까지 들어와 있어 그런 곳이었습니다. 3차에 걸친 건축사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있고 수문통이라고 해서 동천역 북강산 쪽에 지금 이제 위가 뭐죠? 복개가 돼가지고 지금 알아봤었는데 밑으로는 여전히 물길이 지금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이거는 이제 당시 1910년대 찍은데 이제 아마 한국 같은 이거를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몇 가지를 들어온 거 확인하세요. 제 양주장이 이현 기사님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이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왼쪽 위치 그 기양장 동부 중부이고 오른쪽 위가 이제 동부 조선인 마을 되겠죠. 이 조선인 마을 안에서 이제 대다리가 나를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많은 역사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조선인 또 서민들 또 노동자들 또 피난민들 이런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의식이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나간 그런 곳이다. 특히 그 학교를 세우고 또 야학을 운영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마을인데 이제 이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죠. 이게 이제 사실은 앞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성장일변도의 그런 도시 정책이 결국은 이 오래된 마을까지 그 두동강된 그런 그 여파를 가져온 거죠. 다시 말하면 어쨌든 이랬던 이제 마을인데 이게 이제 이 도로를 내려고 때 이렇게 마을이 이제 갈라졌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공사를 위해서 파헤친 그런 장면인데요. 일단 그 주거지였는데 이제 도로를 내려 꼭 50m 도로를 내려 이렇게 파헤친 거죠.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제가 그 보니까 이 인천 이제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을 하는데 그 남쪽의 송도, 북쪽의 청라, 서쪽의 영종, 신도시, 영종도를 그 잇는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이 세 축을 빠르게 잇는 그 물류 흐름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도로를 계획을 했던 거고, 그 도로 계획을 인해서 이제 이 배다리 마을이 이제 그냥 이렇게 두둥강이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이제 겹쳐지는데 이 박사님 이야기가 겹쳐지는데 이렇게 그 승도, 청라, 영종 내립하고 신도시 만들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이제 그 균형 결정한다고 하면서 이 원도심도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고, 특히 그 안성수 시장 시절에 그 재정비 촉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명박 전 시장이 진행했던 뉴타운 사업을 인천에서 당시 6군데를 추진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공한 건 없죠. 사실은 이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하고. 어쨌든 여기 그 중에 하나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促진 계획이었고, 여기가 이제 배다리 마을이고 동인천역 있고, 여기 들어보시겠지만 이제 화평동 태숙대학 냉면골목이 있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성다아파트, 이쪽에 이제 묘문화가 있고, 악기상가 있고, 공사가 있는. 이렇게 이거 크게 이제 묶는 전면 철거 방식의 그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됐던. 이게 첫 번째 조감도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감도고, 이게 마지막 최종 조감도였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주민 공람까지 이제 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청이나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이거를 꺼내놓고 내 땅이 내 집이 어떻게 되는지 와서 확인해보는 이제 이런 그 마지막 단계까지 밟았죠. 그리고 배다리 마을을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다 밀어내고, 처음에는 보시지만 이제 일단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죠. 이게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분양 아파트 한 3개, 임대 아파트 2개 짓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죠. 도로와 관련해서는 뭐 거기 살던 분들은 이제 꽤 괜찮은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떠났는데, 문제는 이제 남아 있게 되는 분들이죠. 바로 그 주택가 주거지 근처에 그 뭐 지금 이제 지금 뭐 하여튼 150m 뭐 처음에 아마 6차선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지금 하여튼 4차선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화물차, 대화물차가 먼지와 소음 예쁘면서 지나갈 때는 살을 드는 데가 못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뭐 저도 여기 이제 스페이스 빔이라는 그 갤러리를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문화공간을 끌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인천시청 옮겨간 인천시청에 있는 부월동 그 인근에서 이제 갤러리를 시작을 했다가 이 공사 상황을 목도를 하고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 뭐 저는 이거를 전형적인 이제 속도가 더 효율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좀 바라봤고요. 속도가 효율이다. 빨리 가는 것이 모든 어떤 그 가치에 우선하는 이런 그 시대적인 논리를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통합에서 싸워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거점이 또 필요하고, 마침 그때 이 양주장 건물이 그 가동 중단된 지 한 10년 되던 지금이었어요. 완전히 이제 이따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거의 폐허화되다시피 했던. 뭐 진짜 말이 아니죠. 이제 가스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손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그 오랜 뭐 때나 이런 흔적들을 각종 많이 남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했고요.
하여튼 예 그렇게 해서 뭐 저희도 들어오고 주민들도 이제 이렇게 그 대책이 뿌리고 또 여기도 이제 배다리를 지키는 인천 시민 모임이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이현 대표님도 하고 뭐 저희 그 뭐 성남 박강석 신부님하고 뭐 하여튼 일단 종교계 시민사회계 뭐 하여튼 인천에 그 어쨌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그 충만화가 돼서 대책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주민 대책이 이 시민 대책이 같이 뿌려가서 가지고 그 투트랙으로 이제 싸워나갔거든요. 그래서 시장 인천시청 쫓아가서 항의도 하고 아까 이제 바로 마산수 시장 시절이죠. 이런 키치프레이즈를 해버렸죠. 세계 인류 명품 도시였죠. 여기 사는 곳을 명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밀어내고 쫓아내고 이제 그 수입한 명품을 가지고 여기다 채워넣겠다지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반발을 하고 그냥 편안히 오랫동안 이렇게 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흰말을 들고 나서야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게 싸우면서 이제 그냥 무조건 반대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을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이제 나름의 대안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뭐 이런 또 다른 시가 그 만들어내는 어떤 휘황찬 조감도 앞서 보셨지만 이제 그런 것과는 대비되는 뭐 이런 이제 지도 뭐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이제 그 서로의 그 생각들을 그 나누고 모으고 또 시나 이런 행정을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하는 그래서 이런 마을, 이 마을이 그렇게 당신들이 다 철거하려고 이런 마을인데 사실 안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역사나 문화적으로 소중한 가치 있는 어떤 자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다 예면하고 그냥 쓸어버려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도 준비가 된 입장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대응을 해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앞서서 뭔가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신 그런 연구자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도 듣고 또 이렇게 뭐 전당 처음에서도 이렇게 나름 좋은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마을에 좀 접목을 시켜보자 뭐 이런 그 과정을 계속 좀 밟아갔고요.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면서 이 마을, 그럼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어떤 이제 정서성,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제 정서성, 시가 하나의 특정의 공간에 시간이 계속 쌓이면서 만들어진 이 스토리,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존중하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다 붙여나갈 것인가 뭐 이런 차원의 그 고민들. 또 공동체적인 접근들,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걸 어떻게 좀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인 접근으로도 뭐 저 자신 저는 지금 뭐 예술 쪽, 미술 쪽 전공했지만 사실 이쪽으로는 문의하는데 어쨌든 그 시기 이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한 12, 3년 전인데 나름 지금 지역생활경제 전문가 선생님 계시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이 생태적인 이런 쪽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것을 어떻게 이 마을에서 딱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생태적인 접근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산업도로 그 공사 현장을 목도하면서 당시 제가 이제 그 구월동에 있을 때 작가들 한 10명으로 도시 탐사대를 꾸려가지고 텐트 치면서 이렇게 도시 유목이라고 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날에 이제 여기 와서 왔다가 공사현장을 목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좀 다짐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속도가 효율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여기서 생태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마을로 장소를 바꿔내야 되겠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그래서 싸워가면서 그런 가치를 이런 가치로 좀 대체해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나름의 그 어떤 다짐이 좀 있었고요.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마을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유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허물지 않고 살릴 거 살리고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이제 그
그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려 하는 뭐 이런 그 작업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죠. 여기 보면 아주 상징적인데 여기 지금 그 아벨 서점이라고 여기 이제 한적방 거리로 많이 이제 유명한 곳인데 한 이 앞길은 한 40여 개가 들어섰다가 5개로 줄어들었어요. 5개로 줄어들어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이고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오래 운영한 박현수 교수님이 운영하는 아벨 서점인데 그 앞에 이제 별도로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메달이 아벨 전시관이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다락방이었어요. 지붕이 바로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이제 새벽도 올리면서 높이를 좀 확보하고 여기를 이제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신앙 성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뭐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이런 또 지집 책 전시도 하고 이런 공간들을 쓰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저희 양조장입니다. 제가 많은 그림을 준비를 안 했고 그냥 2007년도 모습이고요. 이거는 한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바깥에 그래픽 작업을 좀 했고 그 스페이스 팀에서 인천문화 양조장으로 약간 공유 공간으로 전환했던 시기 그 모습만 좀 제가 그 비포 애프터로 좀 변화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양조장 옆에 있던 건물입니다. 여기는 공장 건물이고 바로 옆에는 이 공장을 운영했던 그 주인집의 그 한옥이 있었고요. 지금도 남아있죠. 근데 이천에서 그 전국체전 경기도 시절에 1979년 경기도 시절에 그 전국체전이 있었어요. 그때 이 가로를 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이런 옛 기와집들이 안 보이게끔 이래야 뭔가 서구화된 거고 근대화된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마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막으니까 이렇게 이제 집 벽면이 있고 처마가 나오고 이걸 막으니까 한 1m 정도 애매한 공간이 생긴 거죠 이게. 그래서 별다른 쓸모를 찾지 못하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비어져 있었던 곳이었는데 주인집이 바뀌면서 이거를 다 드러내요. 드러내서 이제 원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기와집이 다시 이제 드러나고 이거를 완전히 복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오늘날의 쓰임새에 맞게 이렇게 이제 개보수를 좀 했고 그래서 지금 임대를 해서 지금 그 마시라고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그 마시 책방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책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보고 나서 바로 저희 건물 앞에 이 양조장 앞에 있는 앞에 있었던 그 교과서 그 도매점이었어요. 이 사장님이 보더니 우리도 이 안에 기와집이 있다. 이 안에 이거 다 드러내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안에 기와집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사례들이 하여튼 꾸준히 좀 이어져 왔어요. 이것만 다 말씀드려도 안 됐어요. 시간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고 또 이제 어쨌든 이제 중요하게 이런 공동체 프로그램들이 있고 저희도 여기 양조장에 이제 들어와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도 가급적 과거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고 극적이면 남기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새롭게 뭔가 복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새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보존만이 또 응산 아니다 이런 걸 찾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공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뭔가 그 노동력을 투입하고 뭔가 몸으로 움직이고 또 한편으로 그 생산 막걸리 제가 지금 저 뒤에 지금 갖다 놨는데 여기서 생산했던 소송주 막걸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충청도에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번 맛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갖다 놨고 그래서 예술공장의 역사를 지우지 않고 이어가면서 예술이 그 역할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담긴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동네 미술공장 내용들 해방하면서 살아가면서 구멍 나는 예술가 양조장 공부를
여행 시장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주변에 이런 여행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상당히 또 이제 옛날처럼 활용도가 녹자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그런 그 외국 작가들, 국내 작가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 숙소를 제공하면서 이 마을을 이 마을 주민이 아니라 이곳 사는 거주민이 아니라 외국 시선에서 이 마을의 가치, 매력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해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또 공유하는 뭐 이런 차원의 내지도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또 이런저런 또 한 가지 우리 어쨌든 선생님들 오셨으니까 지금 저희도 이런 그 지역 통화라는 거를 이 안에서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렉치는 못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 배달이 문화공동체 그 이름을 이제 띠앗이라고 했고, 그 이 회원 가입하는 분들에게 이제 저희 별도 협회를 만들었었어요. 저희가 별도 협회 만들어서 그 단위 이름을 품이라고 정했고, 한 품에 1,000원의 값어치를 주려고 회원 가입하면 그 자료에다가 일단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백품을 넣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아시겠지만 이제 그 화폐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기 보면 요청을 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그러면 몇 품씩 드리고 또 누군가 요청하면 제가 또 다른 분이 일을 도와주고 몇 품 받고 그래서 그 화폐가 없이 기존의 화폐가 없이도 그 화폐로도 일정 부분 뭔가 생활의 필요가 좀 해소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도시 차원의 이런 그 논의와 어떤 나름의 연구, 시도, 실험, 뭐 그다음에 이제 공유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해왔고요. 그리고 생태적인 이런 문과 관련해서 또 이제 베리사이클, 업사이클 뭐 이런 차원의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해왔고, 뭐 이렇게 이제 빗물 전문공 만드는 거, 이제 태양열을 받아서 이제 집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여보내서 앞에 난방을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음식물을 활용해서 거를 만드는 뭐 이런 부분들 했고, 또 이것도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 공간, 공유동지에서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 청산별동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책방을 하나 열었는데 보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이렇게 책꽂이를 하나씩 분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아마 1호점 주입도 캐나다인가 있고 여기 3호점 상남매 여기는 마을에 사는 그 주상이 주연이 뭐 장비인데 다 보고 난 책을 여기다 갖다 이제 꽂아두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수익을 같이 나누는 뭐 이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뭐 얼마나 팔리겠어요. 근데 이런 시도 자체, 이런 생각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신선했고, 아주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이 된 게 나중에 이런 쪽으로 발전을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창고 건물을 나중에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꾸몄고, 이제 큰 칸이 이렇게 책꽂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의 주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큰 가게 안에 20가게, 작은 가게가 있는 가게인 가게,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나아가서는 요일별로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은 어느 가게 사장님이 운영자님이 그 주인이 되고, 다음 화요일은 누가 하고, 수요일은 누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뀌어지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 이건 토요일날 하는 건 다락이라고 하는 그 바리스타 이런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종사의 건물이 몇 년 전에 이제 그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이걸 매입을 하면서 이제 이걸 비워주게 됐어요. 제가 지금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는데 바로 또 그 즈음에 바로 요 위쪽에 동성한의원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 소유주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세수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로 옮겨 들어갔죠. 옮겨가면서 거기에는 이제 한 집은 다섯 가게가 이런 환경을 나름대로 이루면서 한 집 안에 다섯 가게 같이 이렇게 그 가게를 운영하는 뭐 이런 그 구조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만든 건 아닌데 하여튼 좀 뭐 적정 기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시도하는데 저희 회원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화덕. 근데 이제 적당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나름 그 효율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잘 녹들만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다 불을 떼면 열이 안 빠져나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서 물이 끓는 그런 방식이고.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이런 이제 그 지역순환 경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막연하지만 어쨌든 고민이 있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걸 실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갖다 보니까 이걸 좀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들 하고 계신 이런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차원의 노력들 한번 그냥 재미있는 방식이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이번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이 동네 여기 와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가게 구멍가게들 가게 와서 라면을 사가지고 인증샷을 찍어오면 다른 동네 아닌데 이 동네에서 라면 사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그 남은 뭐 이런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끓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방식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방식으로 생산자 소득 개념에서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문자를 주신 거예요? 네? 받으신 거예요? 돈요? 네. 그냥 라면 사오면 제가 남았으니까 사비로 그냥 사비로 이거 뭐 얼마나 들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런 아까 이제 그 양조장 옆에 건물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전구치전 이거 막아놨는데 그걸 쓸모가 없어가지고 레드가 비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인집한테 당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좀 사용하게 했다가 그리고 아까 여기까지는 했던 분이 이제 이렇게 괜찮은 물건인데 뭐 보통 이제 안 하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거 가져가시라고 이제 낸다는데 가게 바깥에 여기에 이제 차관을 해가지고 여기를 아예 저런 식으로 좀 쓰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먼지 털건 다 닦아내고 좀 쓰게 하고 여기는 안들문가게 돌고 보자는 창고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물건 가져가시고 또 안 쓰는 물건 여기 가져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인가구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안 쓰는 물건 나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그렇게 이제 가져다가 가시라고 정리를 해놓으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는데 가져다 놓는 분들이 이제 그냥 놓지는 않고 뭐 의무적인 건 아닌데 여기까지 메모지를 비치를 해서 혹시나 뭐 필요한 정보나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다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겨놓고 가져가는 분들이 고맙다, 삭스겠다 이런 식으로 남겨놓고 일부러 서로 소통을 하는 이런 관계가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런 물건과 내부를 서로 소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 개최를 하고 또 어쨌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이제 완강하게 저항한 것도 있고 목소리를 내지 엄청나게 내주면서 그 소형교육 시장 때 이제 여기를 전치 관리구역으로 이제 개발구역이 이제 해지가 된 거죠. 입세를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개발로 인해서 재산권 행태를 못하고 이런저런 불편함, 피해 이런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시 터미널 부지를 한 26억 6천을 이 마을에 이제 쓰도록 측정을 해놨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7차례에 거친 워크숍을 거쳐가지고 이 마을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그래서 스티커 붙여서 단계를 잡아서 그걸 이제 확정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당시 이제 주민들이 요청을 했던 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예술가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큰 틀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지만 정작 삶의 차원에서 뭔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좀 사실 구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수관 정비 일단 드론에서 하수관 정비하고 하수관 오수관 정비하고 공동 정화조를 설치하자. 이게 막 전쟁 뭐 이럴 때 그냥 막 지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누워가는 일부들도 많고 그래서 이김에 좀 그런 걸 공동 정화조 설치해야지 뭔가 뭐 나중에 카페를 하든 뭐 음식점으로 살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그 이유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드러내면 낼 김에 그러면 전선줄을 지정하자. 그리고 다시 포장할 때 그 인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한 사람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폭이었는데 이금에 좀 넓히자. 차도 줄이고 인도 좀 넓히자.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제 뭐 그 공동용 시설 뭐 이렇게 만들고 CCTV 설치하고 이제 이런 사업들이 같이 이제 그런 거 같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거 이제 공사하는 장면이고 전부대 뽑아내는 장면이고요. 이랬던 이제 이 책방 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그런 사업들이 계속 좀 이어져 왔고 여기는 저 위쪽에 이제 여기 그 우강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인데 여기도 좀 일직선의 도로가 아니라 약간 이제 이렇게 각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좀 많이 내지 못하게끔 그런 장치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 영어학교가 있는데 영어학당이 있는 영어 그 국제관광평양초등학교 담벼락이 이렇게 막혀서 좀 지나갈 때 뭔가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드러내고 뭐 이렇게 이제 나름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로 이렇게 만든 뭐 이런 사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도로 부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좀 생태와 생명과 생태가 좀 이렇게 넘실대는 이런 그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관점에서 여기를 계속 그야말로 이제 공유지 운동이라고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는데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저는 주민이다. 행정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행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다 이거는. 좀 힘들게 이거 지금 공사 중단시키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힘들게 지금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주인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어쨌든 이 싸움을 통해서 돌려받을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젠간 올 거다. 또 오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럼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여기를 실험해본다.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거는 살려나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개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사람의 어떤 의견, 전문가 의견들은 나중에 그 공원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에서 그런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그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텃밭도 만들어서 같이 운영도 하고 말다가 만들고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 링 차원에서 아이들만 그런 그 생태 모험 놀이터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편히 그래서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떠들썩거리는 시끌벅적한 이런 이제 소리도 좀 들려오고 말을 활력이 좀 약간 이렇게 활력을 띠게 되는 이런 그냥 제가 그 미술 전공을 했고요. 작업하면서 한번 지금 이 공간이 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좀 드려본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공감을 좀 끌어내는 이런 취지로 지금 한번
그려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배달이 광어, 배달이 그리고 고기, 고기주말 이런 것들 엄청난 사실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뭐 하나하나 좀 이제 아주 스크린 쌓여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는 거였고, 어쨌든 뭐 이런 그 활동이 어떻게 또 묘하게 또 저희들이 어떤 이런 거를 지켜봐 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이 있는데 한국관 총 감독을 맡으신 분이 사실은 저희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6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까지 이어졌는데 한국관 안에 코리안 파빌리온 그 안에 군산과 안산, 인천의 사례를 이제 소개했는데 인천, 동인천의 배달의 사례를 여기 소개를 했고, 제목도 저희들의 그런 문제의식과 아주 연결이 긴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6년 우리는 어떻게? 라는 주제인데, 그냥 가상의 시기인데, 이때 되면 인구가 정점에 이르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줄어든다. 뭔가 개발이나 이런 성장의 어떤 역효과가 정점에 다른 시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무언가가 어려운데, 준비가 계속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배달이가 가운데 기둥에 이제 배달이 활동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바깥쪽에는 인천의 어떤 역사나 이런 인천이 지나던 대서사시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안에는 어떤 개발 욕망 으로 인해서 막 파괴되는 이런 이미지를 작가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인천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좀 망신시키는 그나마 그래도 배달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 이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마을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얼추 도로 문제 좀 해결에 가닥을 보이고, 앞서서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개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작중주거지 관리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 그렇게 이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그랬더니 구청이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숟가락 밥그릇을 떼는, 밥상을 떼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구청이 나서서 이렇게 이제 관광객 사업을 펼쳤죠. 어쨌든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 촬영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 작품이 흥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업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없는 걸 빼앗아가지고 여기 이제 또 다른 자신들 싸우고 프레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옥타리 치고 테마거리 만들고 하여튼 그런 여타 지자체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여러 방법이죠. 여기 도로 부지도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형태적이고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활동 거점으로 삼았는데, 딱 이제 걷어내고 이제 가든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갖고 행정이 생각하는 이 자연 어떤 모습은 이런 거죠. 이제 아주 가지런하게 다른 하나씩 놓으면 다른 게 자라면 안 되는, 그리고 그 경기가 아주 똑같게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자연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놀이터도 다 그때 이제 다 철거가 되고 엄청난 그때 당시 이슈가 좀 됐었어요. 한밤중에 와서 그냥 철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시유제였나요? 이제 시가 부상했으니까 행정적으로는 시유지죠. 그리고 구가 관리, 동구가 관리를 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건 시민의 소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 하면서 이런저런 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또 현상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막 생기죠. 이게 공무원이 그냥 다 자기 생각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협의를 이루지 않고 결국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 세웠다가 문제되니까 다시 옮겨가고 이런 볼라도 막 세웠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냥 한쪽에다가 그냥 처박아 두고 이런 일이. 그리고 그 여인숙의 이한 세 개가 그 연이 이어지는 그 골목이 있는데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요청도 했어요. 이건 구가 좀 매입해서 뭐 좀 잘 저쪽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구가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이름 상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문화공에서 멋진 문화공간으로 잘 바꾸면 시켰는데 문제는 그 민간운영자를 선정을 할 때 그 계약을 그 어떤 공공재원에 의한 공공적인 운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임대차로 그냥 계약을 했어요. 수익 사업이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진도 연숙은 갤러리로 작은 미술관을 두고 가운데 그 승진 연숙은 다 철거하고 이제 쌍지공원으로 여기는 이제 그 빨래터 카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카페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동부가 지원하기 이전부터도 카페가 이제 뭐 명목이 있었고 동부 지원 사업으로 또 몇 개 더 들어오고 그러던 차원에서 아주 이렇게 좋은 조건에 카페가 하나 들어오고 온 거죠. 그리고 동부가 이걸 지원했다는 이유로 막 동부에서 막 그 홍보를 대신해주고 뭐 유튜브 뭐 마을버스 광고 방송 광고 이런 거 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그래서 저희들 관점에서 이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지향해온 것이 평생과 공생인데 이건 아니다 이런 방식을. 그래서 계약 자체도 잘못되고 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냥 그 텃세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여중운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졌죠. 여기 이제 요 바로 이제 철권거리 가운데 이렇게 그거 참고는 고시대를 제안해서 20건을 주죠. 네, 그 여인숙이 이제 그때 한계동이 이제 그때 지어진 걸로 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이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운영자가 동부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리모델링 남은 예산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네네네. 뭘 했는가 하면 이제 눈에 안 띈다.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벽화 자국을 여기 안으로 들어온 4개 골목길 양쪽에 다 이렇게 벽화를 그려가지고 했는데 벽화를 그리고 한쪽에는 아예 입구를 이렇게 아시장으로 해가지고 입구를 만들고 아시겠지만 골목길은 공적 공간이거든요. 일단 사유지가 아니고 누구나 그 주민들 누구나 다니게들 누구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그냥 사유화시켰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적을 좀 했고 그리고 그림 자체도 이게 전혀 이 마을이랑 약간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좀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그래서 한테 지적했더니 막 텃세 부린다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투시덕 풀구이 이게 한 80년대 목주 건물인데 최근에 지금 약간 균열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고 붕괴 조짐도 있고 막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수리비가 막 4천만 원 나오고 감당하기 어렵고 철거도 나가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쪽에 관심을 안 해요. 자기네들 영업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막 문제 제기하고 막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막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이제 구 2회 차원에서 토론을 열고 하면서 좀 그래도 지금은 얼추 좀 그래도 대화가 좀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로인데 이제 합의가 됐죠. 합의를 지난 2019년에 오랜 지리한으로 싸울 때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지하로 가는 걸로 이 다다리 3구가 지하로 가고 미는 덮어서 이제 공원으로 만들고 한쪽에는 이제 그 SOC 사업으로 이제 주민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을 결합한 그런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수년 말까지 완공 예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다 마무리되면 이제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관심 가는 거는 그 공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조경업체 맡겨가지고 할 것이냐. 그동안 앞서 제가 뭐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사례를
염두에 두고 주민들 관점에서 잘 획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이런 강점이 좀 남아있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여튼 저희가 해가지고 지키고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이 다 이제 다 재개발을 다 아파트를 이제 둘러싸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자칫하면 어쨌든 여기만 이제 소문을 남게 돼요. 그럼 여기 그러면 부동산은 이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위험 언제까지 굉장히 위험. 진짜 그게 과제이긴 해요. 시민 자산화 이거를 좀 해야지만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동력을 그 계기를 찾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뭐 인근에 88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있는지 들어와 있고 여기 이제 배달이 나오고 이쪽 다 이제 전부가 이쪽 다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참 이 아파트가 참 이렇게 물리적인 장벽이자 심리적인 장벽으로 저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 그냥 확 막아놓으니까 이제 뭘 하지 이 도시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나름의 어떤 좋은 사례를 만들고 이것이 외부로 확산되기를 저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는데 오히려 그냥 확 먹혀버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뭘 할 수 있지 뭐 이런 좀 그런 상황 망연자실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놀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배달이 그 양주상을 거점으로 해서 뭔가 이런 생활 속의 어떤 그 혁신을 만들어가고서 어떤 그런 장소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뭐 힘에 부치기도 하고 뭐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어떤 막대한 지원과 이런 행정력을 가지고 다가오면 어떻게 참 막아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용기 대표님 진짜로 반짝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작지만 예쁘고 촘촘한 거죠. 그런 어떤 그 저항운동으로서의 어떤 도시공동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뭐 다들 느끼셨으리라고 합니다. 좀 계급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운동이 이 배달의 운동, 그러니까 스페이스 빔이 추동해온 이 배달의 운동을 많이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좀 어떤 계급적 차원에서 어떤 레디컬한 어떤 이 도시 운동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담론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이 싸우는 어떤 그런 이 전략들도 보면 굉장히 좀 매크로한데 이렇게 좀 뭐 작지만 그야말로 스몰에서 그러니까 작지만 예쁘고 촘촘한 이런 어떤 전략들 또는 이 대응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사례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공산당의 어떤 지역운동가들의 어떤 활동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주민들께 좀 촉촉하게 만드는 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른바 결속력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어떤 운동으로 사실 요즘에 레짐 시프트 되고 있어요. 이렇게 붉은 띠 메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쪽에 있는 진보적인 어떤 지역화폐 운동의 시발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카모토 류이치가 있어요. 사카모토 류이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 공산당하고 3인당 당원이죠. 사카모토 류이치가 누굽니까? 세계적인 작곡가죠. 음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공동체를 만든 데는 아주 작지만 예쁘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하면서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어떤 진보적인 어떤 지역 운동들이 확 바뀌게 됩니다. 미국도 보면은 전부 이렇게 커뮤니티 운동들 이 보면은 주로 이런 이 배달의 운동과 같은 이렇게 좀 예쁜 그런데 뭔가 이런 좀 컬처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매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꽤 성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더 이렇게 실천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감을 좀 잡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김영국 동지 같은 경남 진주에서 이제 도시운동, 지역운동을 매개로 해서 이제 지역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이 벤치마킹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어떤 진보적인 담론 하나만으로 이렇게 접점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어떤 문화예술 또는 마을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해서 서로 접점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결속된 사람들에게 진보적 담론과 이념을 이렇게 좀 공유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예, 오늘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겠는데요. 제가 또 이런 사회자로서 좀 얘기가 좀 길어져 버렸는데 편하게 한두 분, 한 두세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김정민 대표님. 네.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는 모습 보면서 대단히 감명 깊었습니다. 이전에 아까 발표하실 때 송영길 시장한테 시장 시절에 이제 이 어떤 재원을 지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통상 인천에도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어떤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명목으로 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거는 좀 특별한 어떤 재원이었는지 그거 하나 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활동이 되는지 그 두 가지 한번 궁금합니다. 아마 도시재생 사업은 아마 이제 박원순 시장이 보선되고 시장을 연임하고 이러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지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전면적인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확산시킨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거는 아마 그것과는 좀 별개의 차원에서 당시 송영길 시장이 이제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다들 아시겠지만 끝나가면 뭔가 다음 공부를 또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시 배달이 마을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마을 한 14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이제 나눠가지고 첫 해 때 몇 군데, 그 다음에 또 몇 군데. 그래서 배달은 두 번째 한 10개인가 하여튼 그 마을 안에 이제 포함돼가지고 26억 5천을 지금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주민분들은 하여튼 이게 사안에 따라서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전체 주민 중에서 어느 정도가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도로 싸움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분들이 다 이제 그 피해를 보게 되니까 소요로서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참여했죠 같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근데 이제 동천 주변 재정비 촉진계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또 찬반이 갈려지는 그런 상황. 찬성이 좀 더 많은. 지주들이 사나요? 지주들 바깥에 살아요? 여기 이제 소유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도 적지 않게 있고 일부 집들은 이제 의지 구입해놓고 이제 개발되기를 바라고 막 반치시켜놓고 이런 일이 좀 벌어졌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뭔가 해나가는 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이게 나한테 이제 뭔가 손해가 될까 이게 될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사안은 이런 분들이 모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주민 참여 어떤 일상적 어떤 조직 체계가 있다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앞서서 제가 이제 배달일을 지키는 이 전시민 모의 이거를 꾸렸고요. 이제 주민 모임이 별도로 있었는데 주민 모임은 이제 사안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면서 어느 순간 그가 이렇게 수그러들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배달위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 명칭도 바꿔가면서 이를테면 처음에 배달위를 지키는,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을 가꾼, 그다음에 2010년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이 많이 좀 부전이 되고 이제 뭔가 이제 반대가 아니라 본격적 대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시기에는 이제 배달이 역사문화 마을 만들기 위원회. 그러다가 또 소강 상태를 접어들다가 뭔가 또 이제 관광지 만들고 뭐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때 좀 다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배달이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어져오고 있고 뭐 이슈가 이제 뭐 강하고 클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결합했지만 또 뭔가 해소가 되고 그럼에도 뭔가 아직 좀 남아있는 그런 경우는 또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뭐 배달위원회 한 10명 내외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이제 배달위원회와 스페이스 네. 빔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여기가 본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나요? 뭐 그렇진 않고 뭐 이런저런 뭐 좀 필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여기를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네네 뭐 그때그때 하여튼 중요한 노력가 있을 때 여기서 좀 많이 그럼 하고 어떤 조직의 행사가 뭐 법인이나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해단체 네네 이해단체도 있고 의견은 나름대로 하고요. 네네 그 의견이 이쪽에서 좀 부족력이 있나요? 그게 이제 좀 그렇죠. 이제 어떤 늘 이제 문화의 지자체에서는 대표성을 먼저 삼죠. 네. 그 저희 안에서도 너무 좀 이 정도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뭐 끌어들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거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 한 개인이라도 그거를 우회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 설계할 때 누군가 저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면 그분을 건너뛰고서 뭔가 추진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말의 어떤 논리, 근거 이것이 과연 이제 타당하고 많은 공감을 끌어내느냐 뭐 그렇지 못하냐 여기에 오히려 더 저는 어떤 힘이 실리고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고 그렇게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여기 지금 그 지역 배달이 마을 지역에 속해 있는 구, 네. 거기 구의원들의 네. 영향력 좀 있으신가요? 저기 그 영향력과 그 여기 여기 배달위원회 쪽에서 네. 같이 움직이시는 업체들이요. 네. 몇 개 정도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있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 네, 여기 업체든 가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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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구의원 같은 경우 동구가 어쨌든 인구 50만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아주 쪼그라든 도시가 되고 의원들이 한 7명 정도 포함해서 이제 뭐 기민주 쪼개지고 또 이제 왔다 갔다 서로 이제 엇갈리지 어느 쪽이 내려놨다 저러고 저희가 네네네. 이쪽 구의원회는 우리 배달의 문제가 영향력을 못 발휘하나요? 뭐 그래도 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저희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뭐 같이 뭐 어떤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 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정의당 의원님 이거는 이제 오랜만에 진짜 의회에 들어가면서 뭔가 좀 도움을 좀 할까 하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여기 뭐 대부분들 그래도 여기 이제 같이 그 위원회에 그 활동 같이 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책방을 운영해왔고 여기 또 뭐 이상식 운영해온 진짜 이 마을의 가치를 알고 애정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 저도 마찬가지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뭐 낡은 달다 책방이나 이런 뜻있는 분들이 그래도 결속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옛날 같지는 않죠. 옛날에는 어쨌든 서로 막 힘들지만 그냥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하는데 아까 그 얘기 많이 못 들었지만 이제 동구가 문화예술의 거리 만든다고 하면서 30개 가게를 입점을 시켰어요. 빈 가게에다가 그 아주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근데 기존에 있는 가게나 공간들은 전혀 혜택이 없고 그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뭐 내부 수리비, 인테리어 비용, 간판 제작비, 그다음에 그 월 최대 50만 원의 월세를 3년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월 50만 원씩. 네네.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기존에 있는 공간 단체와 가게와 그 지원을 받고 들어온 가게들 간에 아주 뭔가 그 이렇게 분위기가 관계가 애매한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또 뭐 질문이나 의견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또 여러 일정들이 또 계획되어 있고 뭐 저녁 식사할 때 또 여러분들 다들 참여하셔서 우리 민웅기 대표님하고 오늘 우리 이완 박사님하고 또 질문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웅기 대표님의 오늘 비한 발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